때 교점이 항상 몇 개인 거? 한 개인 거. 눈으로 봤을 때 몇 번? 기읍, 리을이 되겠지, 그치? 눈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는데, 자, 저 함수가 지금 몇 차 함수야? fx가 1차 함수지, 그지? 거기에 지금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이런 말이 있네요. 됐습니까? 정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지. 자, 물어봅시다. 자, 이 공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공역은 안 줬는데요?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의 함수야? x에서 x로의 함수잖아. 이게 정역이고 원래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y자리야. 공역 자리가 이 자리야. 그러니까 이때 이 새끼가 졸리 귀찮은 거야. 공역을 설정하기. 똑같이 설정해라 이 얘기인 거야. y값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란 얘기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 x값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y값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 그럼 무슨 박스? 네모 박스가 생겨. 이해돼? 저번 시간에 네모 박스가 생기지? 그때 이 1차 함수 그래프를 그 네모 박스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정역은 무조건 다 써먹어야 된다 했어요? 덜 써도 된다고 했어요? 다 써야 되죠. 왜냐하면 정역이 남아있으면 조선시대 여자가 시집을 안 간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럼 좌우로는 무조건 다 써야 되지. 근데 y값은 원래는 덜 써도 돼. 공역이랑 치역이랑 다르면 덜 써도 돼. 근데 여기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했으니까 다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결론. 저때 저 1차 함수가 반드시 몇 콤마 몇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3 3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던지 또는 요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이게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고 x는 3이잖아. 3 자 이거는 y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y는 3이잖아. 몇 콤마 몇? 3 마이너스 1과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3을 지나간다 해서 대입해서 연립하면 a값 b값 나와. 그래서 두 가지 세트를 구해보는데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가 봐. 그래서 값을 구해라. 이렇게 1대1 대응에서 첫 번째 유형이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1대1에서 두 번째 유형 중에 자 요거 혹시 기억나나요? 요거 2차 함수인데 1대1 대응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이잖아. 이런 식으로 아래가 볼록인데 자 이거 함수는 맞지 그지? 근데 이 상태로 그리면 1대1 대응 돼 안 돼? 1대1 대응은 어떻게 판단한다 했어? 가로로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서 저기 보시게 되면 A값 범위랑 B값 범위가 저렇게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X는 A가 여기 있을 거고 Y는 B가 이렇게 있을 건데 X는 A보다 크게 나왔다니까 오른쪽일 거고 Y는 B보다 크게 나왔다니까 위쪽일 거고 이때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야 돼. 무슨 그래프를? 이때 이 그래프를. 이해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이 그래프가 엄밀히 따지면 요렇게만 살아있는 거잖아 지금. 이때 얘들은 죽어있는 그래프인 거잖아. 여기 안에서만 그래프 살아있을 거 아니야. 정역을 여기서 이만큼 썼어? 못 썼어? 못 쓴 거지.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프를 어떻게? 이렇게 그려줘야지만 자 살아있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그지? 자 함수 판단 함수 맞지 그지? 가로로 꺼 교점 계속 한 개 나오지? 1대1 대응인 거야. 자 좋아. 그럼 이때 2차 함수가 몇 콤마 몇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A, B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전제 조건 하나 더 있어. 너 축 공식 뭐라고 했지? 그렇지. 축 써봐. 얼마 나와? 아니 2 나오지. 그러니까 이때 축이 X는 2인데 A라는 녀석이 2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지.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뭘 지나간다? A, B 지난다. 두 번째 A 값의 범위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가지고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 얘기인 거야. 그래서 A, B를 갖다 집어넣으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 A 마이너스 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는 K라고 둘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는 K라고 했을 때 K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고 있니? 이 문제 어려운 거예요. B 대신에 뭐 대입할 수 있어? 얘 넣을 수 있지, 그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계산하면 5A 플러스 1은 K다 이렇게 되겠고 자 무슨 볼록 그래프야? 위로 볼록 그래프지. K 대신에 내가 Y를 넣는다면 Y의 최대값을 구해라.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이 당연히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얘 좀 신경 써야 돼. 자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위로 볼록일 거야. 축이 어디 있어? 마이너스 2a분의 b 해봐. a는 얼마? 2분의 5의 축이 있어. 근데 a값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2가 어디 있어? 얘보다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겠지.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래프가 설정이 되겠네. 그럼 따라서 최대값은 여기. 됐지? 그래서 2분의 5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K값의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야. 됐지? 이 문제 있잖아. 전부 딱 숫자 하나를 바꾸면서 이제 문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함수 있잖아. 요 함수를 바꿔가지고 이 2란 녀석이 여기에 이렇게 설정되게 만들어버리면 최대값이 어디 설정이 되는 거야? 여기서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를 잘 신경을 안 써줘 버리면 그냥 마구잡이 그냥 꼭지점을 구해버리면 틀리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1대1 대응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고요. 유형 7번, 이 센 문제집 있으신 분은 유형 7번에다가 별표 5개를 쳐 놓으시고요. 됐죠?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함수 개수에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자 이것도 x에서 x로의 함수야. x가 몇 개 있어? 3개 있고 x도 몇 개 있어? y도 몇 개 있어? 3개 있는 상황인 거야. 1, 2, 3, 1, 2, 3이 있는 상황이야. 1대1 대응이야.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몇 가지? 6가지.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니까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 일렬로 끄는 것밖에 안 나오지 그림이. 그럼 항등함수는 몇 개? 1개.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였어요? B개였지. 기억나냐? 공식 1로 몰빵, 2로 몰빵, 3으로 몰빵. 몇 가지? 3가지. 됐지? 그 공식만 달달달 외운 사람들은 자 이런 문제들을 힘들어 할 거고 이 문제는 솔직히 어려워요.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1, 2, 3이 있고요. A, B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때 공력과 치역이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즉 1, 2, 3을 여기다 끌 건데 A로 몰빵되면 돼, 안 돼? B로 몰빵되면 돼, 안 돼? 그거 빼고는 다 되겠지. 이해되고 있니? 자, 물어볼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3의 2승이에요? 2의 3승이에요? 3의 2승이에요? 2의 3승이죠. 왜?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A 아니면 B 2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 3이 갈 수 있는 거 2가지. 2의 3승이 이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함수 개수야. 근데 여기서 난 뭘 뺄 거냐면 A로 몰빵, B로 몰빵 뺄 거야. 몇 가지를? 2가지를.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어찌됐든 몰빵되는 걸 제외시켰으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남아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공유가치역이 같아지는 함수는 총 몇 개? 6개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쌤이 자 콤비네이션 썼던 거 기억나? 함수 계수에서 자 이것도 x에서 x의 함수인데 1, 2, 3, 4, 5고 1, 2, 3, 4, 5입니다. 3, 4, 5만 신경을 써주면 돼. 3, 4, 5만. 3이 가리키는 것보다 4가 가리키는 게 더 커야 되고 5가 가리키는 게 더 커야 돼. 그때 어떻게 한다 했지? 자, 이 5개 중에 몇 개를 골라내? 3개를 골라내. 5 콤비네이션 얼마? 3. 됐지? 몇 가지지 이거? 10가지야. 이해되고 있니? 예를 들어서 1, 3, 5를 골랐다 치면 얘는 1, 얘는 3, 얘는 5로 갔다 치자. 3, 4, 5만 짝 찍은 거지 이제? 그럼 물어보자. 1이 갈 수 있는 거는 어디야? 몇 군데야? 5군데지. 아무 조건도 없잖아. 5가지야. 2가 갈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야? 5가지야. 그래서 몇 가지? 250가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공식만 외워가지고 문제 거의 못 풀어. 이 원리를 좀 기억을 하고 너희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문제 풀 수 있어 라고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많이 못 풀었을 텐데 이거 지금 다 했다고요 이거를? 자 996번 요걸 한번 볼게요. 996번 x에서 x를 함수인데 요걸 만족시키는 f의 개수를 구하래요. 저 중간에 있는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x에다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마3과 0과 3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3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f 마3 빼기 f3은 0이다고. 이 얘기는 결론 어떤 얘기냐면 f 마3과 f3은 어떻단 얘기인 거야? 같단 얘기인 거야. 됐지? 자 0을 집어넣어 보자. 0을 집어넣어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F0은 F0이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는 아까 전에 뭐라고? F 마3이랑 3이랑 같다라고 했어. 자, 마지막으로 마3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아, 마3을 맨 처음에 집어넣었구나. 3을 집어넣어 볼까? 3을 집어넣으면 이거 마3은 0이니까 얘는 또 뭐야? F3이랑 F 마3이랑 같다. 아, 이 문제는 F3이랑 F 마3이랑 똑같은 데 가야 되구나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마3 0 3 마3 0 3인데 얘들 두 개는 같은 데를 가리켜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얘들 두 개가 가리킬 수 있는 거는 몇 군데? 3군데. 몰빵 3, 몰빵 0, 몰빵 3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0이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또 3군데. 됐지? 총 몇 가지? 9가지. 끝. 됐니? 아까 F0은 F0이다.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오늘 합성함수에 대해서 한번 질문 진짜 없어? 쌤 푸는 애들 중에? 없어? 지민이도? 풀어갖고 다음 시간에 질문 다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알겠죠? 자, 합성함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함수 파트를 진짜 공부 열심히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잖아요. 또 함수가 나와요. 그때 또 합성함수 나오고 역함수 나오고 등등등 나오는데요. 다 여기 거야. 여기 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이거 쌤들 설명 안 해주시거든요.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거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문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일단 합성 함수.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성을 시켰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랑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g함수고 그 다음에는 f함수야. 자, 일단 그냥 요 그림만 표현하면 g에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a를 집어넣었더니 b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밑에다 적자. g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b가 나온다는 얘기고, f에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b를 집어넣었더니 c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b 이꼴 ga지.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f에다가 뭐 넣을 수 있어? ga를 넣었더니 c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내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마. 수학자들이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야. 자, 봐봐. 자,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지, 그지? 한꺼번에 가는 거를 수학자들이 F랑 G랑 합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자, 먼저 계산되는 게 누구야, 지금? F가 먼저 계산이 돼, G가 먼저 계산이 돼. G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F가 계산이 되잖아. 그자? 그래서 이거를 수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야. 어떻게? F 동그라미 좀 작게 적으면서 오브라고 읽어. F 오브 G라고 읽어. 선생님, G가 먼저 계산되니까 G를 먼저 적고 뒤에다가 F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먼저 계산되는 걸 뒤에다 적기라고 수학자들이 약속을 해놓은 거야. 내한테 따지면 안 돼. 왜 그래요? 묻지 마. 그렇게 수학자들이 약속을 해놓은 거야. 이해돼? 요렇게 한꺼번에 가는 함수를 f of g라고 약속을 한 거고, 됐니? 자, 즉, 그래서 자, f of g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인 건 거야. 자, 뒤에 있는 게 먼저 계산이 되는 거야. ga로 계산이 되는 거야. 이해되고 있지? 뒤에 있는 게 먼저 얘랑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 뭔가 x랑 먼저 붙어 있는 거를 계산하려고 수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얘를 먼저 계산을 때리고 그걸 f에다 집어넣자 인 거고, 얘가 c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지? 이게 합성함수야. 괜찮니? 자,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 자, 합성함수가 뭔지는 배웠고, 그냥 조금만 더 해볼까? 자, 얘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얘가 이렇게 생겼대요. f of g x는 어떻게 생겼나요? 얘는 f g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f 안에 gx를 집어넣어라, 이 얘기인 거고, gx가 누구야? x 플러스 1인 거야. 됐지? 그럼 f 안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다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2가 나오면서 계산하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얘기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g of f의 x는 어떻게 생겼을까? 누구부터 계산하라는 얘기야? f부터 먼저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걸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g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g fx고, fx 대신에 뭐 넣을 수 있어? 2x 플러스 1 집어넣을 수 있어. g에다가 2x 플러스 1 집어넣으라는 얘기인 거야. x 대신에 2x 플러스 1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여기에 x 대신에 2x 플러스 1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나와? 2x 플러스 2가 나와.
자, 물어봅시다. 두 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됐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첫 번째 성질. f of g랑 g of f가 같아, 달라? 달라. 근데 쌤, 무조건 다르게 나오나요? 그런 건 아니야. 같게 나올 때도 있고,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 근데 보통 다르게 나와. 근데 엄청 독특한 상황에서는 같게 나와. 물어보자. 그럼 교환법칙이 성립해? 안 해? 안 해. 수학에서는 무조건 될 때만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성질. f of g랑 g of f는 같아졌다? 다르다. 그리고 한글로 얘기하면 자리를 바꾼 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지? 두 번째 성질. f of g of h. 세 개가 합성된 게 있는데요. 요때 자, f of g를 먼저 계산을 하고 h를 계산하나, g of h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f에다 집어넣으나, 얘는 다 각계가 나와요. 해보면요. 이걸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 하냐면 결합법칙이라 하죠. 결합법칙은 성립을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f of i. i가 뭐냐면요.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무슨 말이냐? 자, f가 이렇게 생겼고요. gx가 x로 생겼다고 칩시다. 항등함수죠, 그죠? 됐나요? 자, f of gx는 어떻게 생겼을까? f gx로 생겼을 거고, gx가 x니까 fx인데요. 됐죠? x 플러스 1 나오겠죠? 그 다음 g of fx. g에다가 f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g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2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2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 뭐 나와? 2x 플러스 1, 얘도 뭐? 2x 플러스 1. 두 개 같아, 달라? 같지, 그지? 아, 항등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는 무슨 법칙이 성립을 해?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 됐지? 요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아신 거 없나? 잠깐만 볼게. 오케이. 자, 첫 번째. 자, 문제를 그냥 한번 잠깐 볼게요. 원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문제에서 가끔 가다가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가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문제 풀어라 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fx가 ax 플러스 3으로 생겼고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생겼는데 f of g랑 g of f가 같을 때 a 값은 어떻게 되니? 인 거야. 좀 전에 했듯이 합성을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됐니? f gx인 거잖아. 맞지? f 안에 뭐 집어넣으란 얘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집어넣으란 얘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여기다가 적어봐라 라는 얘기니까 a 이렇게 해봐란 얘기고,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ax 4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g 안에다가 fx를 집어넣어봐라 라는 얘기고, g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x 대신에 지금 ax 플러스 3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갈로 치시고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분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들 두 개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똑같이 생겼다고요. 그럼 따라서 얘랑 얘랑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요? 똑같이 생겨야 된다고. 얘랑 얘랑 같다 그러면 a 값 나오겠죠, 그죠? a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a 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뭐 얘로 남겨둘 뭐 건덕지도 안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놔둬야 되는 게 자, 요 유형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신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유형인데요. 자, fx가 x 플러스 2로 생겼고요. gx가요, 3x 플러스 1로 생겼대요. 자, 이때 f 오브 hx를 계산했더니 gx래. 이때 hx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인 거야. 자, 일단 f 안에 hx를 집어넣었더니 gx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고, hx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통째로 그냥 x 대신에 hx를 그냥 여기다 적을 거야. 이해돼? 여기다 적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hx 플러스 2는 이라고 되겠지. x 대신에 hx를 통째로 적을 거라고 요. 이해돼요? x 대신에 hx를 그대로 여기다 넣었다고요. 정민아, 이해돼? hx를 그냥 통째로 문자 하나로 치고 x 대신에 넣었다고요, 지금. 좌변은 보지 마. 좌변만 봐, 좌변만. 이해돼? hx 넣었고 hx 넣었다고요. 오케이? 는 gx. 우리 hx 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2만 넘기면 돼요. 이건 너무나 쉬워서 개나 소나 다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h에다가 f를 합성을 했더니 g가 나왔대. 그럼 얘는 h가 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다가 fx를 넣었더니 gx다 라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f랑 g를 줬으니 이제 넣어봅시다. h x 플러스 2는 3x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hx지 hx 플러스 2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됩니다. 얘를 t로 치환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얘들아? ht가 예를 들어서 2t 플러스 1로 생겼어. 그럼 hx는 어떻게 생긴 거야? 2x 플러스 1로 생기는 거지. ht만 알아내면 hx를 그냥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다잉? 그렇게 하셔도 되고, 쉬운 방법은 얘를 x로만 뜯어 고치면 돼. 그럼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얘가 x로 바뀌어? 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 됐어? 너 이해돼? 무슨 말인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랑 없어지면서 x만 남잖아. 안 돼? 안 되면 치환해야지. 얘를 t로 치환할 거야.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그러면 x 대신에는 뭘 대입해야 되느냐? 뒤로 넘겨서 t-2를 대입을 해야 돼. 그럼 이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h, 얘가 뭐로 치환됐다고요? t로 치환됐다고요. 그럼 뒤에도 t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는데 얘도 t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x 대신에는 뭐 대입할 수 있어? t-2 대입할 수 있어. 그래서 자, hx는 어떻게 되는 거야? t 대신에 x만 다시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주면 3x 5다. 됐니? 이해했니?
자, 요번에는 h of g x를 했더니 fx가 나왔다고 칩시다. h에다가 똑같은 거니까 한 번 더 들어봐. gx를 넣었더니 fx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gx 대신에 지금 뭐 집어넣고 있냐면 3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있고 얘는 x 플러스 2야. 아까 전에 이 방법을 왜 해? x, 여기에 이해된 사람은 x-2만 집어넣으면 개꿀인데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여기서는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x로 바뀌어? 생각이 잘 안 나.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이해돼? 자, 다시 얘를 뭐로 치환한다고요? t로 치환을 한다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ht로 바뀐다고요. 됐어요? 그럼 오른쪽도 t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 대신에 뭔가 대입할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x 놔두고 뒤로 넘겨. 그럼 t-1이지, 그지? 그리고 양변에 3으로 나눠. 그럼 x는 t-1에다가 3으로 나눈 거. 이거를 대입을 여기다가 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3분의 t-1 플러스 2.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따라서 hx는 t 대신에 x만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hx 그래프입니다. hx입니다. 이해 안 된 거? t에서 x로 넘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냥 바로 전환되는지. 그냥 t 대신에 x 넣었어.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게 hx지 ht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ht를 구한 게 그러니까 자 봐봐.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임마. 자 봐봐. 그럼 생각을 해봐. ht가 2t 플러스 1로 생겼다고. 어? 앞에 쳐다보지 마. 이것만 좀 봐봐. hx는 그럼 어떻게 생겼겠니? t가 지금 뭐로 바뀌었어? x로 바뀌었잖아. 이거 어떻게 생겼겠니? 한번 불러봐. 그래. 그 얘기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뭐기 때문에 hx이기 때문에 t를 x로 바꿔주는 거야. 마지막에. 네가 여기서 갑자기 t로 치환해가지고 t로 바꿨는데 다시 또 왜 x로 바꿔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자주 여기서 잘 나오는 거는 2번이랑 3번이 나오지 1번은 개나 소나 다 한다고요. 됐죠? 이렇게 합성하는 거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줘야 되고, 자, 여기에서 또 업그레이드 되면 이런 문제도 나와요. f 2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다음과 같이 3x 플러스 2로 생겼대.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뭐 찾아야 되냐면 f 3분의 1 마이너스 2x가 식이 궁금해. 조제 났어. 엄청 어렵지, 그지? 자, 듣니? 집중해. 와, 이거 어떻게 식 찾아? 이런 얘기인 거야. 자, 봐봐. 이거 없다 쳐. 예를 들어서 fx가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다 칠게. 얘 찾으래. 그럼 x가 뭐로 바뀐 거야, 지금? 얘로 바뀐 거잖아. 그럼 f 3분의 1 마이너스 2x는 x 대신에 3분의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게 정답인 거야. 이해돼? 그럼 나는 여기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거야? fx가 필요한 거야. fx만 있다면 x 대신에 얘 때려 넣으면 그냥 답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치환해야 돼? 얘를 t로 치환해서 정리정돈을 하고 난 다음에 x로 바꿔야 fx가 식이 정리가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얘라는 놈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얘는 ft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건데 뒤에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 대신에 뭔가 대입할 게 필요한데 양변에 2를 곱하고 그럼 2t가 되겠지. 그 다음 1을 넘기면 2t-1을 이렇게 되겠지. x 대신에 2t-1을 대입을 할 거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3 갈로치고 2t-1 플러스 2가 되겠고 ft로 정리정돈하면 6t 마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됐니? 그러면 우리는 fx는 6x 마이너스 1로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찾아내면 돼? f 3분의 1 마이너스 2x만 찾아내면 되고 x가 3분의 1 마이너스 2x로 바뀌었으니 여기에 있는 x도 3분의 1 마이너스 2x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약분 처리하면 2가 남겠고 2를 분배해주면 2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최종적인 내가 원하는 식인 거야. 됐지? 이렇게 치환해야 되는 거. 문제가 잘 나옵니다. 됐지요? 자, 이거 사진 한 방 좀 찍어 주실래요? 아, 이거 하나 빠졌다. 얘들은 전부 다 그냥 F랑 똑같아. 항등함수니까. 야, 항등함수에다 F를 넣어봐. 항등함수는 항상 집어넣은 게 나오잖아. 1이 집어넣으면 1이 나오잖아. 그럼 I에다가 F를 집어넣었어. 뭐 나와야 돼? F가 나와야 되겠지, 그지? 요게 빠졌다. 규칙성을 판단해서 합성함수의 결과치를 예상하는 거.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냐면 F1은 그냥 F래. F2는 F의 2승 아니야. F2는 F 오브 F1이래. F3은 F 오브 F2래. 그러니까 F를 한 번씩 더 합성을 해서 숫자를 계속 키워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F를 몇 번 합성했다는 얘기야? 2번 합성했다는 얘기고 얘는 몇 번 합성했다는 얘기야? 3번 합성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를 좀 어렵게 표현하면 Fm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F 오브 Fn이야. n번 합성한 거에다가 n을 합성하면 n 플러스 1이 나오는데요 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여기서 F10A를 넣은 것을 계산했더니 30이야. 이거 어떻게 되니? 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우리는 F를 10번을 합성을 해야 돼. 자, 일단 F 오브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F 안에 Fx를 집어넣으면 되겠고 F 안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 나와? X 플러스 2가 나와. 얘가 F2를 뜻하는 거야. 2번 합성했으니까. 그러면 F3 X는 어떻게 될까? F2에다가 F 한 번만 더 합성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F2에다가 fx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f2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 거 안에 지금 뭐 집어넣어야 돼?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x 플러스 3이 됩니다. 규칙성 찾았나요? 따라서 10번 합성한 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x 플러스 10으로 생겼겠죠? 라는 얘기고. 그럼 따라서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거니까 a 플러스 10은 30이 되겠고, 따라서 a는 얼마다? 20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다시. 자, 우리가 이 규칙성 찾는 문제 중에 여기에 숫자가 있을 때가 있고 문자가 있을 때가 있는데, 문자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식을 찾아야 돼요. 식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식을 찾는 방법은 계속 합성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와요. 됐죠? 근데 숫자가 있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숫자가 있는 문제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계속 계산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F5 7이 9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됐나요? 자, 갑니다잉. F 729 729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43 이렇게 나오겠고요. F 오브 F 729 얘는 두 번 합성한 거잖아. 두 번 합성한 거. 얘가 지금 얼마라고? 243이라고. 24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81이 나와. F 729 숫자는 그냥 계산하면서 쭉쭉쭉쭉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계산한 게 지금 81이잖아요. 81을 다시 F에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7이 나와. 귀찮으니까 이제 F4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F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27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27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 거야? 9 나오는 거야. F5 729 저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9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정답이 3이야.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는 식을 찾아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일이 계산해서 찾아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요 자리가 문자일 때는 F10X라는 녀석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는 엄청 어려운 걸 할 건데요. 요건 이제 심화 개념에 이제 속하는 건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게 지금 F 그래프고요. 이게 G 그래프인데요. 얘들 두 개 합성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답지풀이대로는 풀지 않을 거예요, 쌤이. 답지풀이는 어떻게 돼 있냐면 0부터 1까지 그래프식 유도하고 1부터 2까지식 유도하고 gx식 유도해서 범위를 쪼개가지고 이때 이 식들을 다 유도해서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너무 빡세요. 자,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어렵다. 어려운 개념이야. 나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이 그래프가 존나 간단하지 지금. 근데 이 그래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줘 봐. 그럼 그렇게 해버리면 식이 존나 많아져. 너무 빡세. 못 풀어. 내신 시험 나오면 그거 시간 오버돼서 못 풀어. 그렇게 푼 거 아니야? 자, 봐봐. 우리 있잖아. 봐봐. 이때 1이라는 녀석은 정역이지.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어?
그럼 F1 값은 X 값이야, Y 값이야? Y 값이지, 그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가 나왔다. X에다 1 집어넣었더니 Y 값이 2가 나왔다. 이런 뜻인 거잖아. 여기까지 해야 되니? 오케이. 그럼 다시 F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은 무슨 역이라고? 정역이라고. 자, 봐. 여기에 F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GX라는 녀석이 정역으로 들어가 있어. 이해돼? 이게 정역으로 사용이 될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너희 혹시 뭐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대치동의 어둠의 스킬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혹시? 그걸 좀 할 건데 쌤이 자 간다잉. 이 밑에다가 이게 지금 무슨 축이냐면 X축이고 원래는 이게 Y축이잖아. 맞지? 자, GX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릴 건데 우리가 지금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고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얘가 정역이 된다고요. 근데 얘 값이 지금 이 Y 값이 F 안에 들어가면서 정역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GX를 그릴 건데 이게 지금 무슨 축이 될 거냐면 Y축이 될 거고 이게 X축이 되도록 이 GX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 거예요. 좀 어렵죠?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입니다. 좀 더 밑으로 볼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됐어요? 자, 그럼 간다잉. X 값이, 자, 맨 처음에, 자, 어디에다가 X가 들어가냐면, GX 안에다가 맨 처음에 들어가요. X에 예를 들어서 0부터 집어넣었다 치자. 0부터 집어넣었다 치자. 그럼 G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Y 값이 얼마가 나와요? X 값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Y 값이 나오죠. 아니면 이걸로 설명해볼까? 자, 봐봐. 자, 우리가 X에다가 차례대로 0부터 연속적으로 2까지 점점 집어넣을 거야. 자, G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와. 근데 그 2를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돼? F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이때 이 점이 찍히겠지. 이해되나? 그럼 다시 뭐 조금 살짝 키운 거 넣었다 치자. 그러면 네가 2보다 살짝 작은 놈이 나오겠지, 그지? 그걸 어디다 넣어야 돼? F에다 넣어야 돼. 그럼 2보다 살짝 작은 놈. 이걸 여기다 넣었더니 얘가 나오지.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그 다음 1을 집어넣었어. 뭐 나와? 1 나오지, 그지? 그걸 어디다가 F에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 나왔지, 그지? 그 다음 X에다가 1보다 작은 놈을 집어넣으면 뭐 0. 얼마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걸 어디에다가 F에다 집어넣어야 돼. 0. 얼마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뭐 이런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된다고요. 자, 다시. 우리가 X값을 점점 키워가면 X값을 자, 요렇게 점점 키워가면 Y값이 어떻게 돼요? Y값이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이해되나요? 지금 이거? 2에서부터 쭉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자, 이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최종적으로 그래프가 X값을 점점 키워갔을 때 Y값은 일단 2에서부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라는 얘기인 거야. 0을 집어넣었을 때 2였잖아요. 그죠?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지금. 거꾸로 된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이해가 될란지 모르겠다. x값이 2로 증가할 때 y값은 2에서부터 어떻게 0으로 줄어들고 있잖아. 2에서부터 0으로 줄어들고 있잖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때 이 그래프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자, 요게 어려우면 다른 거로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인데, 자, 봐봐. F 입장에서 gx가 정역이다 라는 거는 똑같은 입장이야. 자, 간다잉. 일단은 g가 자 봐봐. x가 0에서부터 2까지 증가될 때 g 입장에서 gx라는 놈은 y값이지, 그지? y값이 2부터 어디까지 감소가 되고 있어요? 0까지 감소가 됐죠. gx는 y값이야.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다고요. 2까지 해 됐니? 그러면 이때 이 안에서 변화되는 게 F2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순서대로 해서 F0까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F2부터 F0까지를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X값이 0부터 2까지 이렇게 변할 때 이때 이 안의 값은 F2에서부터, F2가 누군데? 이거잖아.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이렇게 찍힌다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정역이 2에서부터 0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2에서부터 0으로. 2에서부터 0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게. 이 그래프를 가지고 또 y는 gfx를 그릴 건데, 자, 나는 이게 좀 더 쉽더라고. 나는 이게 좀 더 쉬운데, 자, 일단은 안에 들어간 함수를 일단 관찰을 해봐. 아까 전에는 꺾인 지점이 없었지, 그지? 근데 이 꺾인 지점이 있지, 그지? 꺾인 지점이 있을 때 x값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 0에서부터 1까지 변하고 1에서부터 2까지 변하는데요. 이렇게 구분해서 일단 조사를 할 거고, 그때 그 fx 값은 어떻게 변하니? 0일 때는 0이었잖아. 그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1까지, x값이 1까지 변하면 얘가 어디까지 변해? 2까지 변하지, 그지? 2까지 변하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계속 2였잖아. 계속 2로 가고 있잖아.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이때 g fx는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 g 0에서부터 2까지 변하는 거고,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0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x값이 0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이 안에 있는 f가 g0에서부터 g2까지 변해버려. g0은 언제 있어? 여기 있지, 그지? g0에서부터 g2까지 변해버린다고. 간다잉? 그래프가 좀 희한해져. 이렇게 변한다고요. 이해돼요? 다시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fx 값은 얼마가 나온다고? 2가 나온다고요. 그럼 f0 아니다. 요 안에 값이 0에서부터 2까지 변한다고. 그럼 g0은 여기잖아. g2는 여기잖아. 이 그래프를 요 0과 1 사이의 구간에서 그래프를 그려줘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자,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변할 때는 fx 값이 x 값이 1부터 2까지 변할 때는 fx 값이 계속 2로 유지했지. 그러니까 이 안의 값이 계속 2로 유지한다는 얘기인 거야. g2로 유지한다는 얘기인 거야. g2가 얼마인데 계속? 0인 거잖아.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냐? 좀 더 복잡한 거로 갈게. 두 칸짜리 했잖아. 세 칸짜리 해볼게.
자, 갑니다. y는 fgx 그래프를 그릴 거야. 선생님 맨 처음에 뭐부터 조사한다 했지? 속함수부터 조사를 한다 했고, 속함수가 꺾인 부분을 기준으로 x값 범위를 일단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속함수가 누구야? 얘지, 그지? 어디서 꺾여? 1에서 꺾이지, 그지? 그럼 x값이 0에서 1까지 변할 때랑 1에서 3까지 갈 때 이렇게 일단 조사를 할 거고, 이때 gx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0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변할 거고, 0에서부터 어디까지? y값으로 봐야 되는 거죠. 1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fgx라는 녀석은 f3에서부터 f0까지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어디가? x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0부터 1까지 변할 때는 F3을 그리라고 해. F3이 어딨어? 여기 있지, 그지? F3. F3에서부터 F0까지, F3에서부터 F0까지 이렇게 역방향으로 그려주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서 요 사이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그럼 3배 압축시켜서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는가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자, x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있어? 2, 3까지 변하고 있을 때, 1에서 3까지 변하고 있을 때 gx는 0부터 1까지 변하고 있다고. 그럼 f0에서부터 f1까지만 그려주면 된다고. f0에서부터 f1까지만 그래프만 그려주면 된다. 됐니? 다시. x값이 1에서부터 3까지 변할 때는 이때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좀 어렵죠? y는 g fx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속함수가 f죠. 꺾인 부분이 어디예요? 2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3까지. 이때 fx 값은 어떻게 변해? 0일 때는 0이었고요. 2일 때는 3이었고요. 3일 때는 2였습니다. 그래서 g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일단 0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2까지 변할 때 이 안의 값은 g0에서부터 g3까지 그래프를 그려야 돼. g0에서부터 g3까지 그래프를 여기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 3칸 그래프를 줄여서 2칸 안에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일단 어찌됐든 3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왔다가 여기 1에 도착하게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 변할 때 안의 값이 3에서부터 2까지 변하잖아. 그러면 G3에서부터 G2까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G3이 여기 있죠. G2가 여기 있죠.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다시 G3이 어디 찍혀? 여기 찍히는 거야. G 이해되고 있나? G3 그러니까 X에 2를 넣었을 때 fx가 3이 나오면서 G3이 찍히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요렇게 된 그래프가 여기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요게 이해가 되시면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 안 되잖아. 이게 도저히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식을 유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빡세요, 얘들아. 한 번만 더 볼까요? 너희 그 개념 원리의 뒤에 실력업 쪽에 보면 거기에 550번에 보면 F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요때 2. 이게 F 그래프야. 근데 뭘 그리라 했냐면 Y는 fx를 그리세요 라고 돼 있단 말이야. 내가 그냥 f 하나 더 그릴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속에 들어간 함수가 f니까 꺾인 지점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x 값이 어디에서 0에서 1까지 변하고 1에서 2까지 변하고 있고, fx 값은 0일 때는 0이지만 1일 때는 얼마야 지금?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고? 0이 나오고.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일 때 이 안에 들어간 녀석이 0부터 2까지 움직여 버린다고. 0부터 2까지 움직여 버린다고. 안에 것이. 이 안에 들어간 녀석이. 그럼 F0에서부터 다다다다다 해서 F2까지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까지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통째로 여기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이렇게. 그 다음 1부터 2까지 움직일 때는 2에서부터 0까지. 그러니까 즉, 정역이, 안에 들어간 녀석이 2부터 0까지 움직인다고. 그럼 F2에서부터 순서대로 뚜두두둑 해서 작아져서 F0까지. 그러니까 F2에서부터 따따따따따따따 해서 0까지 이렇게 되는 거를 여기다가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된 그래프를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녀석이 정역인데 그 정역이 이때 이 정역이 y값이 되면서 그 y값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게 일단 핵심 포인트인데 그걸 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FF 그래프인 거야. 어렵죠? 그죠? 일단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더 빡신 것도 해볼까요? 합성함수 그래프 푸는 거. 내가 이걸 왜 이 지랄 하면서 할까? 학교 시험 문제예요.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장난질 잘 하시거든요. 자, 센 문제집에 보면 1024번 문제거든요. 이걸 그리고 x축, y축, x는 4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세요. 식이 점점점 더 커지죠, 그죠? 이거 식을 유도한다면 식이 엄청나게 길어질 거예요. fx 그래프고 이렇게 됐는데 fgx 그래프를 일단은 그려봐 이건 거야. 속함수가 누구야 지금? 이게 속함수지. 꺾인 부분이 열나 많죠, 그죠? 일단 x 값을 꺾인 부분을 조사를 합시다. 0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1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2에서부터 3까지 변할 때, 3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 다 살펴봐야 되네요. 꺾인 부분마다. 그때 그 gx 값은 어떻게 변하냐? 0에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있어요? 2까지 변하고 있고, 2에서부터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1로 변하고 있고, 계속 1이고요. 자, 얘는 어디까지 변해요? 4까지 변하고 있죠. 라는 얘기인 거야. 자, 이때
fgx 그래프는 f0에서부터 f2까지 그래프를 그릴 거고 f2에서부터 f1까지 그래프를 그릴 거고 f1에서 f1까지 그래프를 그릴 거고 f1에서부터 f4까지 그래프를 쭉 연달아서 그릴 거란 얘기인 거야. 어떻게? x값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자, 갑니다잉. 자, 이 안에 값이 0부터 2까지 변하고 있죠. 여기 봅시다. F0에서부터 F2까지. 2까지. 얘가. 요쯤 이렇게 되겠네요. 2, 3. 3일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나요? 그죠? 3일 때 2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2일 때 1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잖아. 3칸일 때 3칸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죠? 잔다잉. x값이 0부터 1까지 변할 때는 gx값이 0부터 2까지 변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일단 0부터 1까지 요 사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F0에서부터 F2까지 그래프를 F0에서부터 F2까지 그래프 요 그래프를 여기 안에다가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에 2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이렇게 도착했다가 1에 이렇게 오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그 다음 x값이 1에서 2까지 움직일 때 요 사이에 g값은 2에서부터 1까지 움직이니 f2에서부터 f1까지 f2가 여기지 f1이 요거지 요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주는 거야. f2에서부터 f1까지 그래프를 이쪽 방향으로 그려주는 거야 지금. x값이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 이렇게 커지고 있을 때 f2에서부터 f1까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라고요. 그 다음 x값이 2에서 3까지 변할 때 2에서 3까지 변할 때 g값은 1111111 계속 1111이잖아. 그러니까 즉 f1111111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고 얘기야. f1은 얼마야? 계속 0인 거지. 000000000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고. x값이 3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는 gx값은 1에서부터 4까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1에서부터 f4까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고. f1이 여기 있죠. f4가 여기 있죠. 이 그래프를 여기 사이에다가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끝. 이게 최종적인 그래프고요. 이때 이 그래프랑 x축, y축, x는 4. 아이씨. x는 4로 둘러싸져 있는 요 넓이를 구해봐. 인데 그래프 못 그리면 이거 넓이 당연히 못 구하겠죠. 됐나요?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고, 얘는 여기 중간에 이 두 칸 그래프를 줄여서 한 칸에다 그렸으니까 중간에는 여기 얼마일까요? 2분의 1이겠죠. 그죠? 요거 넓이 구할 거고 요거 넓이 구해서 다 더해주시면 정답이다는 얘기인 거야. 대충 감은 오나요? 감은 오는데 너희들이 좀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 쌤이 일단 좀 많이 해드렸고 집에